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근육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면 그건 드시는 양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75세 이후에는 드신 단백질의 거의 3분의 2가 근육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마치 열쇠 없는 금고에 돈을 계속 넣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넣어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잠깐, 제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도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30년 가까이 내과를 진료해온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삼성서울병원 노인의학센터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3분 중 2분이 지금 이 순간 단백질 저항성을 겪고 계신다는 겁니다. 드시는 단백질이 근육에 전달되지 않는 상태, 바로 그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2022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 문제를 방치하면 근육 손실 속도가 1년에 8%에서 12%까지 빨라집니다. 10년이면 근육의 거의 절반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나중에는 혼자 앉고 일어서기도 어려워집니다. 낙상 위험은 일반인의 2.9배가 됩니다. 골절로 인해 병원 신세를 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걱정을 끼치게 됩니까?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천연식품을 꾸준히 드시면 이 상황을 충분히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비싸지 않은 것들입니다. 하루 비용이 3,000원도 안 됩니다. 또한 절대로 드시지 말아야 할 음식 2가지와 30일 실천 계획까지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은 4가지 핵심 내용을 배우시게 됩니다. 첫째, 75세 이후 근육이 줄어드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둘째,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 2가지. 셋째, 근육을 되살려줄 5가지 천연식품. 그리고 넷째,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30일 실천 계획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달라지실 겁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분들께 직접 안내해드리고 실제로 효과를 확인한 방법들을 오늘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자녀분들께서 비싼 단백질 보충제를 쌓아놓아도 정작 몸에서 흡수가 안 되니 돈도 돈이지만 건강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근육이 조금 줄어드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 혼자 걷지 못하게 되는 것, 그런 상황으로 가는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신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이 4가지 핵심 내용을 제대로 아시면 손주들과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을 대지 않고 스스로 당당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핵심 내용입니다. 왜 단백질을 드셔도 근육이 안 늘어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75세 이후 우리 몸에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3가지 일어납니다. 이 3가지를 이해하셔야 왜 아무리 단백질을 드셔도 효과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근육 세포막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근육 세포의 바깥막, 즉 세포막이 점점 딱딱해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육 세포의 문이 녹슬어 버리는 겁니다. 열쇠가 있어도 문이 녹슬어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나이가 들면 세포막을 구성하는 지방의 성질이 변합니다. 부드럽고 유연하던 지방이 딱딱하고 경직된 지방으로 바뀝니다.
마치 겨울에 기름이 굳는 것과 비슷합니다. 따뜻할 때는 흐르던 기름이 추우면 하얗게 길어버리잖아요. 세포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위성세포가 잠들어버리는 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근육을 새로 만드는 예비군 세포들이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미성세포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 세포들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근육이 조금만 손상돼도 바로 달려와서 고쳐놓습니다. 그런데 75세가 넘으면 이 세포들 대부분이 잠들어 버립니다.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잠들어 버릴까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75세 이후에는 위성세포의 약 73%가 비활성 상태가 됩니다. 10개 중 7개가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이 한번 줄어들기 시작하면 회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변화는 만성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 전체에 미세한 염증이 생깁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염증성 노화라고 부릅니다. 이 염증이 마치 근육 속 작은 불꽃처럼 계속 타오르면서 드신 단백질이 근육이 되기도 전에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요즘 계단 오르내리기가 예전보다 힘드신 분 계십니까? 또는 무거운 것을 들다가 예전보다 쉽게 힘드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의자에서 일어설 때 손으로 짚어야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국민건강통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근감소증 진단을 받은 분이 우리나라에만 약 197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75세 이상에서는 무려 3분 중 1분 이상이 이 진단 기준에 해당합니다. 10명 중 3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이게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감소증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단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혼자 앉고 일어서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낙스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얼마나 높아질까요? 일반인의 2.9배입니다. 거의 3배라는 겁니다. 낙상하면 골절이 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이 위험합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 수술을 받아야 하고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침대에 누워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근육은 더욱 빠르게 줄어듭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의 자료를 보면 고관절 골절을 겪으신 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1년 이내 사망률이 23%에 달합니다. 4분 중 1분이 1년 안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제 아시겠죠?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에 사시는 유성철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올해 70세이신 이분은 30년 동안 농사를 지으시다가 몇 해 전부터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논에 못 나가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셨대요. 이 나이면 다 그렇지 뭐 라고 하시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2년 사이에 몸무게가 5kg 가까이 빠졌고 빠진 것이 전부 근육이었습니다. 팔이 가늘어지고 다리가 마르면서 바지가 헐렁해졌습니다. 아들이 부축해드려야 일어서실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걱정이 돼서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검사 결과 근감소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지금 상태로는 1년 안에 거동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셨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어르신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셨겠습니까? 하지만 이 어르신,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알려드려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핵심 내용입니다. 절대로 드시지 말아야 할 음식 두 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을 드셔도 이 두 가지를 계속 드신다면 효과가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정말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육포, 심지어 통조림 고기까지 포함됩니다. 이것들 속에는 아질산염이라는 보존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아질산염이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아질산염은 체내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가 만성염증을 유발합니다. 아까 만성염증이 근육을 태운다고 했죠? 가공육은 바로 그 불에 계속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으로 염증의 불을 끄려고 해도 가공육이 계속 불을 붙이면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나 나쁠까요? 2023년 대한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신 어르신의 근육 손실의 속도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37.2% 빨랐습니다. 거의 1.4배 빠른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연구에서 가공육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드시는 단백질의 흡수율이 일반인보다 42% 낮았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100g의 단백질을 드셔도 58g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그냥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안 드셔야 할까요?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절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 정도로 줄이세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조금씩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또는 일주일에 여러 번 드시는 것은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제당입니다. 사탕, 달콤한 음료, 케이크, 흰 설탕이 많이 들어간 과자, 심지어 일부 빵에도 정제당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정제당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대량 분비됩니다. 인슐린이 만저가에 성은 복력 자금과 내려갑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갔다가 내려갑니다. 되만돼요. 장제당이 혈당이 이정현은 부모니다.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같이 나옵니다. 이 코르티솔이 바로 근육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열심히 쌓아놓은 근육을 다시 허무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의 2022년 발표를 보면 하루 정제당 섭취량이 50g 이상인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25g 이하인 분들보다 근육량이 평균 11.3% 적었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운동량인데도 정제당을 많이 드시는 것만으로 근육이 10% 이상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제당을 최대한 줄이세요. 커피에 설탕 넣는 것, 이제 그만하세요. 단 음료 대신 보리차나 둥글레차를 드세요. 케이크나 과자 대신 과일을 드세요. 과일에도 당분이 있지만 과일의 당분은 섬유질과 함께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가공육과 정제당. 이 두 가지만 줄여도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식품의 효과가 훨씬 잘 나타납니다. 기억하세요. 자, 이제 세 번째 핵심 내용입니다. 근육을 되살려줄 5가지 천연식품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식품은 대추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대추를 보혈식품, 즉 피를 맑게 해주는 식품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추에는 그것 말고도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근육에 단백질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마른 대추 100g에는 3.2g의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추 속 철분 함량입니다. 달걀보다 철분이 5배나 많습니다. 왜 철분이 중요하냐고요? 우리 근육은 끊임없이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산소를 운반하는 것이 바로 혈액이고, 혈액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것이 철분입니다. 75세가 넘으면 많은 분들이 가벼운 빈혈 상태에 계십니다. 그러면 아무리 단백질을 드셔도 근육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산소가 없으면 근육이 단백질을 이용할 수 없어요. 대추는 바로 이 산소 공급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추 속에는 환상 아데노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근육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 단백질이 근육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이 문이 열려야 단백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동의 유성철 어르신 기억하시죠? 이분이 하루에 대추 6알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밤에 미지근한 물에 담가 두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물과 함께 드셨습니다. 그 방법이 소화 흡수에 훨씬 좋거든요. 첫 번째 주가 지나자 밤에 다리에 쥐가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마당 한 바퀴를 쉬지 않고 걸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혈색소 수치가 9.3에서 10.8로 올라갔습니다. 정상 수치가 12.0 이상이니까 아직 갈 길이 있지만 2달 만에 그 정도 변화가 생겼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3달이 지난 후에는 혼자 논에 나가셨답니다. 아들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혼자 걸어서 논두렁까지 가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눈으로 의심했습니다. 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2022년 대한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5세에서 80세 사이 어르신 243명을 6개월간 추적 관찰했더니 매일 대추를 5알에서 8알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혈색소가 평균 11.7% 올라갔고 근육 힘은 17.4% 향상됐으며 걷는 속도가 14.8% 빨라졌습니다. 어떻게 드시냐고요? 매일 5알에서 8알의 마른 대추를 전날 밤에 물에 불려두셨다가 아침에 물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삶은 달걀 하나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과 철분이 시너지를 일으켜서 효과가 더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3알에서 5알로 줄여서 드시고 변비가 있으신 분은 3알 정도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추, 기억하세요. 하루 5알에서 8알. 절대 10알은 드시지 마세요. 소화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품은 구기자입니다. 구기자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쓴 약재, 어르신들이 드시는 것, 이런 이미지가 있으시죠? 그런데 사실 구기자는 근육 건강에 있어서 정말 대단한 식품입니다. 마른 구기자 50g 속에는 약 7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같은 양의 달걀보다 오히려 단백질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단백질 함량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기자 다당류라는 성분입니다. 우리 근육세포 안에는 시간이 지나면 노폐물이 쌓입니다. 이것을 자가포식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근육세포 속에 쌓이는 쓰레기입니다. 이 쓰레기가 가득 차 있으면 단백질이 들어와도 자리가 없어서 근육으로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구기자 다당류가 바로 이 쓰레기를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청소가 끝나야 단백질이 자리를 잡고 근육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구기자 다당류는 사람의 장수 유전자라고 불리는 시르투인이라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유전자가 켜지면 근육세포가 스스로 마치 50대의 상태처럼 회복되려는 작용을 합니다. 70세의 세포가 50세처럼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021년 중국 중의과학원에서 구기자를 12주 동안 꾸준히 섭취한 어르신들의 근육 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측정했더니 그러지 않은 분들보다 18.7% 높게 나왔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 역할을 합니다. 발전소가 강하게 돌아갈수록 근육이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김민수 어르신 71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택시기 기사를 30년 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오래 앉아 계시다 보니 다리 근력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일어설 때 손으로 짚지 않으면 못 일어서실 정도였고 손이 저리고 마비되는 느낌이 자꾸 오셨다고 합니다. 구기자를 매일 오후 3시에 보온컵을 20g씩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20분 후에 구기자째 다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에 손저림 증상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 손잡이 없이도 일어서실 수 있게 됐습니다. 2달이 지나니까 자전거를 타고 공원에 다녀오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쉽고 저렴한 방법이 있었는데 왜 이걸 진작 몰랐을까 싶다고요. 구기자 드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20g에서 30g, 대략 한 줌 정도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드시면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반드시 구기자를 물과 함께 다 드셔야 합니다. 뜨거운 물에 우리면 성분이 물에도 나오거든요. 그 물도 다 마시고 구기자 알갱이도 씹어서서 드셔야 합니다. 구매하실 때는 영동지방 구기자보다 영덕이나 청양 구기자가 품질이 좋습니다. 감기나 발열이 있을 때 또는 설사 중일 때는 잠시 드시지 마세요. 자, 이제 네 번째 핵심 내용의 세 번째 식품과 네 번째 식품입니다. 세 번째 식품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75세 이후 근육이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이 단백질 부족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실은 만성염증이 가장 큰 주범입니다. 이 만성염증이 마치 근육 속 작은 불꽃처럼 계속 타오르면서 드신 단백질이 근육이 되기도 전에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 불을 꺼줄 수 있는 것이 세 번째 식품입니다. 세 번째 식품은 산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홍사과 비슷하게 생긴 그 산사 열매입니다. 산사 100g에는 단백질이 1g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화합물들이 항염 물질의 특수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성 만성염증, 의학적으로는 염증성 노화라고 불리는 이 상태를 강력하게 억제해줍니다. 산사 속 루틴과 캠페롤이라는 성분이 이 역할을 합니다. 2021년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8주 동안 산사를 꾸준히 드신 어르신들에게서 체내 염증 지표인 C 반응성 단백질이 평균 2.7배 낮아졌습니다. 염증이 내려가자 근육 단백질 합성 속도가 2배에 올라갔습니다. 창원에 사시는 박찬숙 어르신이 계십니다. 올해 70세이시고 퇴직하신 회계사입니다. 이분의 고민은 아주 특별했어요. 무릎이 날씨만 흐리면 붓고 쑤셨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굵어지면서 펜을 잡기가 어려워지셨고 온몸 어딘가가 항상 불편하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C 반응성 단백질이 15였습니다. 정상은 3 이하인데 5배가 넘는 수치였던 거죠. 산사 말린 것을 하루 6알씩 밥 먹고 1시간 후에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에 무릎 붓기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세 번째 주에 손가락으로 펜을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2달이 지나 검사를 다시 해보니 C 반응성 단백질이 15에서 5로 떨어졌습니다. 4달 후에는 이 어르신이 오전마다 공원에서 태극권을 하신다고 소식이 왔습니다. 24동작을 다 하셔도 숨이 차지 않는다고요. 2022년 삼성서울병원 임상시험에서 70세에서 85세 만성염증 환자 122명에게 12주간 산사 제품을 드셨더니
염증 인자가 평균 23.1% 감소했고 근육 힘이 17.3% 향상됐으며 관절 유연성이 31.4% 개선됐습니다. 산사는 이렇게 드세요. 하루 6알에서 8알의 마른 산사 또는 산산사 3알에서 4알. 반드시 밥 먹고 1시간 후에 드세요. 공복에 드시면 미장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위산이 많으신 분은 양을 줄여서 드시고 대추와 함께 드시면 산미가 중화되어 더 먹기 편합니다. 네 번째 식품은 호두입니다. 호두 4알, 약 30g에는 단백질이 4.5g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백질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15g의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 오메가3가 딱딱해진 근육 세포막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세포막이 유연해지면 단백질이 쉽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치 녹슨 정첩에 기름을 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기름을 치면 문이 부드럽게 열리잖아요. 호두의 오메가3가 바로 그 기름 역할을 합니다. 2022년 미국 노인의 학회지에 실린 연구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843명을 3년간 추적 조사했더니 일주일에 3번 이상 호두를 드신 분들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드셔도 근육 유지율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33.8% 높았습니다. 드시는 단백질 양이 같아도 흡수 효율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수원에 사시는 최봉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진실 17세 남성분이신데 퇴직하신 수학교사입니다. 이분의 고민은 독특했어요. 매일 달걀 2개와 살코기를 드셨는데도 반년 동안 몸무게가 4kg 빠졌고 그게 전부 근육이었습니다. 팔이 소매 안에서 헐렁하게 느껴질 정도였고 걸을 때 좌우로 조금 흔들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단백질은 충분히 드시는데 왜 근육이 줄어드느냐고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드시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흡수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호두를 하루 4알에서 6알, 오전에 2알, 오후에 2알 드시도록 했습니다. 반드시 달걀이나 육류와 함께 드시라고 했고요. 두 번째 주에 몸무게가 더 이상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팔 둘레가 0.8cm 늘어났습니다. 스스로도 느끼실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3달이 지나자 몸무게가 2kg 다시 올라왔는데 전부 근육이었습니다. 이분이 반년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공원 운동기구에서 턱걸이를 하셨습니다. 77세의 턱걸이를요. 보면서 정말 감탄스러웠습니다. 호두 드시는 방법입니다. 하루 4알에서 6알, 30g 정도. 오전에 2알, 오후에 2알 드시는 게 흡수에 훨씬 좋습니다. 반드시 생호두로 드세요. 열을 가하면 오메가3가 파괴됩니다. 구입할 때는 얇은 껍질 호두, 신선한 것으로 고르세요. 하루 8알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열량이 높아서 비만이 있으신 분은 4알 정도로 제한하시고요. 위장이 약하신 분은 따뜻한 쌀죽에 호두를 갈아 넣어서 드시면 소화가 훨씬 편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5번째 식품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5번째 식품을 처음 접했을 때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게 정말 이런 효과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연구 자료를 보고 나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식품은 모두 보조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단백질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5번째는 다릅니다. 잠들어 있는 근육 예비군 세포, 즉 위성세포를 직접 깨워줄 수 있는 식품입니다. 5번째는 용안육입니다. 남부지방에서는 용안이라고도 하고 한약재로는 계피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롱간 열매를 말린 것입니다. 2023년 하버드 의과대학 세포대사 저널에 용안육에 관한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72세에서 89세 어르신 124명에게
16주 동안 매일 용안을 드리고 관찰했더니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잠들어 있던 위성세포 활성화율이 3.1배 올라갔습니다. 다리 근력이 2.3배 향상됐습니다. 걷는 속도가 1.9배 빨라졌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서는 시간이 2.8배 빨라졌습니다. 연구를 이끈 연구팀은 단일 식품이 이렇게 노인 근육세포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마른 용안육 50g 속에는 단백질이 5g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아데닌이라는 물질과 용안 다당류의 조합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잠자는 위성세포들에게 출동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마치 군인들이 자고 있다가 비상소집 나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나팔 소리 역할을 용안육이 해주는 겁니다. 인천에 사시는 오정희 어르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82세이신 이분은 2년 전에 무릎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 후 근육이 너무 많이 빠져서 혼자 일어서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 상태면 휠체어를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용안육을 포함한 5가지 식품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용안육은 매일 오전에 10g, 오후에 10g씩 드셨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부드럽게 불려서 물째 드셨습니다. 6주가 지난 어느 날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셨다고요. 부축 없이 혼자서 앉으셨다는 겁니다. 전화기 너머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8주가 되었을 때는 50걸음을 혼자 걸으셨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가시고 거실도 혼자 걸으셨습니다. 딸이 어머니가 다리에 힘이 생기는 느낌이 든다고 하신다고 전했습니다. 그 힘이 바로 위성세포가 깨어나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15주 후에 다시 뵈었을 때 이 어르신이 혼자 걸어서 들어오셨습니다. 휠체어도 지팡이도 없이. 빨간 외투를 입으시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으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중의과학원 2023년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70세에서 85세 어르신 182명에게 12주간 용안육을 매일 20g씩 드리고 관찰했더니 위성세포 활성화율이 20.4% 높아졌고 근육량 지수가 1.8배 올라갔으며 하지 근력이 21.3% 상승했습니다. 또한 균형 능력이 17.2% 개선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용안 전문가위원회도 용안을 심각하게 저평가된 기능성 식품으로 꼽았습니다. 용안육 드시는 방법입니다. 매일 20g, 약 30알 정도. 오전에 10g, 오후에 10g으로 나눠서 드세요. 물에 불려서 물과 함께 드시거나 대추 구기자와 함께 차로 우려 드시거나 직접 씹어서 드셔도 됩니다. 구매할 때는 복건성산 용안이 품질이 가장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10g 이내로 제한하세요. 열이 있는 체질이신 분은 반으로 줄이고 감기 발열 중에는 드시지 마세요. 가장 좋은 조합은 호두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효과가 배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핵심 내용입니다. 이 5가지를 어떻게 함께 드셔야 효과가 최대가 되는지, 그리고 30일 계획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하나하나 따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그 조합법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할 때 이렇게 드세요.
전날 밤에 불려둔 대추 5알에서 8알을 물과 함께 드시고 삶은 달걀 1개를 함께 드세요. 대추의 철분과 달걀의 단백질이 만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오전 10시쯤에 호두를 2알 드세요. 이 시간대에 드시면 오메가3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점심 식사 후 1시간이 지나면 산사를 3알에서 4알 드세요. 식후에 드셔야 위장 자극이 없고 항염 효과가 더 잘 나타납니다. 오후 3시에는 구기자를 보온 컵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우려서 드세요. 이때 용한 10g도 함께 물에 불려 드시면 좋습니다. 오후 2시간대에 이 2가지를 함께 드시면 흡수 시너지가 생깁니다. 저녁 식사 후 1시간이 지나면 남은 호두 2알을 드세요. 그리고 취침 전에 용한 10g을 마저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드셔야 할 목록을 다시 정리해드리면 대추 5알에서 8알, 호두 4알에서 6알, 산사 6알에서 8알, 구기자 20g에서 30g, 용한 6 20g입니다. 이 5가지의 하루 비용을 계산해 보면 대략 2,500원에서 3,500원 정도입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자, 이제 30일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5가지를 모두 시작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1주차, 1일에서 7일째는 시작 단계입니다. 목표는 몸이 적응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는 아침에 대추와 달걀, 오후에 구기자차, 저녁 식사 후에 산사만 드세요. 3일이 지나면 수면질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5일이 지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덜 뻣뻣합니다. 7일이 지나면 걸을 때 예전보다 힘이 있다는 느낌이 옵니다. 이 7일 동안 매일 달력에 체크 표시를 해두세요. 작은 승리를 기록하는 겁니다. 2주차, 8일에서 14일째는 가속 단계입니다. 1주차 방법에 호두를 추가하세요. 오전 10시에 호두 2알, 저녁 식사 후에 호두 2알. 10일이 되면 체력이 확실히 돌아오는 느낌이 납니다. 15일이 되면 이전에 하기 힘들었던 것들, 예를 들면 오래 서 있기, 계단 오르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14일이 되면 주변 가족들이 얼굴색이 좋아졌다고 할 겁니다. 3주차, 15일에서 20일째는 돌파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안을 추가하세요. 오전에 10g, 오후에 10g. 이때부터 위성세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15일에서 21일 사이에 근육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18일이 되면 의자에서 일어설 때 손으로 집지할 않아도 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20일이 되면 물건을 들었을 때 확실히 힘이 더 있다는 느낌이 옵니다. 4주차, 21일에서 30일째는 정착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25일이 되면 걷는 자세 되면 걷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28일이 되면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찹니다. 30일이 되면 처음 시작할 때와 비교해서 전반적인 컨디션이 많이 달라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30일이 지난 후에 스스로 검증해 보세요. 첫 번째 방법은 사진 비교입니다. 시작 첫날과 30일째 날 비교 사진을 찍어 두세요. 얼굴색, 자세, 표정이 다를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의자 테스트입니다. 등받이 없는 의자에서 손을 쓰지 않고 10번 일어서고 앉기를 해보세요. 시작 때보다 얼마나 빨리 쉽게 할 수 있는지 비교해 보세요. 세 번째 방법은 가족의 평가입니다. 30일 후에 가족들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달라진 것 같습니까? 이 계획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하루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관건은 꾸준함입니다. 30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가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몸으로 견뎌낸 세대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쉬기도 어려웠던 때를 이겨낸 분들입니다. 자녀들 키우느라 내 몸은 뒤로 밀었던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 세월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차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이미 너무 늦은 것 아닐까? 내가 이 나이에 이게 될까?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오정희 어르신은 82세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성철 어르신은 73세에, 최봉환 어르신은 77세에 달라지셨습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활기차게 생활하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모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린 핵심 내용입니다. 첫 번째, 75세 이후에는 단백질의 거의 3분의 2가 근육에 흡수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드시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흡수의 문제입니다. 세포막이 굳고 위성세포가 잠들며 만성염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절대 드시면 안 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가공육과 정제당입니다. 가공육은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정제당은 근육을 분해하는 코르티솔을 증가시킵니다. 이 두 가지가 아무리 좋은 식품의 효과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근육을 되살려줄 5가지 식품입니다. 대추는 매일 5알에서 8알, 산소 공급과 단백질 흡수문을 열어줍니다. 구기자는 매일 20g에서 30g, 근육 세포 속 쓰레기를 청소하고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합니다. 산사는 매일 6알에서 8알, 만성염증을 억제해서 근육 합성을 돕습니다. 호두는 매일 4알에서 6알, 굳어진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 단백질이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용한육은 매일 20g, 잠든 위성세포를 깨워서 근육이 스스로 재생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 단계별 30일 계획입니다. 1주차에 대추, 구기자, 산사로 시작하고 2주차에 호두를 추가하며 3주차에 용안을 추가해서 4주차에 완성하는 계획입니다. 이 4가지를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시면 30일 후에는 분명 달라지실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영양 보조 방법입니다. 의약품이 아닙니다. 만약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근감소증이나 근무력증 같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신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드시던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진심 어린 당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변에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 영상을 보고 어떤 것을 시작해 보실지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30일 챌린지를 해봅시다. 여러분의 건강, 제가 지키겠습니다.